안녕하세요. 청명학생 여러분. 자, 지금부터 운동과 건강 6월 첫째 주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도 체력 증진 운동 실천의 일환으로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로는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 선생님이 동영상 강의로 계속해서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뭐 뇌에도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에도 중요하고 또 신체도 튼튼하게 할 수 있다고 했고, 근데 이제 오늘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심혈관이 좋아진다는 부분을 좀 중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동영상을 시청하고요. 두 번째로는 또 운동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를 또 마무리 정리를 하고, 또 세 번째 과제 안내하고, 네 번째 자료 출처 안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선생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의 주제는 당신의 혈관이 깨끗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혈관이 깨끗해져서 좋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고요. 그걸로 예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안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혈관에 대한,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서 혈관이 깨끗해짐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운동을 하면 인체의 혈관이 깨끗해지고 노폐물이 없어져서 성인병,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성인병이 당뇨병이라든지 뇌졸중,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맥경화 같은 경우는 혈관이 막힘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병들이죠. 혈관이 결국 막혀서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한다면 이런 동맥경화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사람의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질병은 무엇이다. 자, 어떤 병이 가장 끔찍한 질병일까요? 여러 가지 질병이 있겠지만 다음에 볼 동영상에 이것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정리할 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당신의 혈관이 깨끗해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동영상은 세밭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거기에 홍행을 박사님이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 여러분께 좀 드려볼까요? 맞춰보십시오. 맞추시는 분께 제가 쓴 책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사인해서. 그래, 너무 어렵죠? 질병이 모두 몇 개나 될까요? 다 합쳐보면. 여러분,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2,420개입니다. 사실은 아는 분이 이상하죠, 이 질문은. 네. 국제질병분류표라고 있고요. 여기에 공식적으로 등재된 질병의 개수는 보시는 것처럼 12,420개죠. 자, 이 중에서 가장 흔한 병은 뭘까요? 아시는 분? 많이 드시네요. 자, 감기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감기는 1, 2주면 저절로 낫는 병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몸에 갖고 다니는 병이 아니죠. 대부분 저절로 낫잖아요. 여러분이 손 들어보세요 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질병이 뭘까요? 정답. 네, 암이라고요? 큰일 나게요. 네. 여러분, 정답은 잇몸 질환이 정답이죠. 치주염이라고도 얘기하죠. 입에서 냄새 나고요. 또 피곤하면 입안이 붓고 음식을 씹을 때 피가 묻어 나오고, 성인 10명 가운데 7명꼴로 우리 입안에 크고 작은 잇몸 질환이 있습니다. 인류가 앓고 있는 가장 흔한 병은 여러분 정답 잇몸 질환이죠. 하나 더 내드릴게요. 가장 치명적인 병도 한번 여쭐까요? 정답이 뭐죠? 네,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답자가 있네요. 정답입니다. 광견병. 어떻게 하셨을까요? 대단히 해박하세요. 네. 여러분, 광견병이란 어떤 병이죠? 그냥 개가 아니죠? 증세가 뭘까요? 네.
물을 보면 두려워하죠. 대단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공수병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물을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부들부들 떨고 물을 마시지 못하고 비쩍 말라서 환각이나 환청에 시달리다가 죽는 병이죠.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광견병에 걸려서 증세가 나타난 사람 가운데 아직까지 살아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사망률 100%고 가장 치명적인 질병은 여러분 정답이 광견병이죠. 그런데 만일 누가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질병은 오늘 제 강연의 주제입니다. 저는 혈관 질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병을 말합니다. 뇌졸중 그리고 심장병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암은 온전한 이성을 갖고 두 팔다리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풍이나 심장병은 어떤가요? 갑자기 오죠. 저는 이게 잔인한 첫 번째 이유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결과가 대단히 처참합니다. 죽고 살 정도로 심하게 온 분을 말합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최하가 반신불수, 아니면 사지마비, 아니면 식물인간이나 뇌사입니다.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고 통나무처럼 자리에 누워있게 만듭니다. 대소변도 못 가리죠. 그리고 몇 달 몇 년 기약 없이 누워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일 끔찍한 게 뭔 줄 아세요? 갑자기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 말고 의식이 있다는 거죠. 이게 보기보다 잔인합니다. 프랑스의 엘르라는 잡지가 있고요. 여기 편집장 한 분이 어느 날 퇴근길에 자동차 안에서 이 머릿속의 뇌혈관이 갑자기 터집니다. 뇌졸중이 오죠. 자, 이분이 몸이 마비되는데 공교롭게도 코 아래부터 마비가 됩니다. 혀를 움직이지 못하니까 말도 하지 못하고 음식물을 씹거나 삼키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비극은 이 코 위로 살아있는 거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잔인한 나락에 빠져서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위가 왼쪽 눈꺼풀 하나입니다. 이 눈꺼풀을 깜빡깜빡 움직여서 작은 책을 하나 씁니다. 이 책을 영화로 만든 것이 잠수정과 나비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책이나 영화를 보시면 왜 제가 중풍이나 심장병, 혈관에 생기는 병이 잔인하다고 말씀드리는지 여러분 절실히 느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환자만 힘든 게 아니고요, 가족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뭐가 제일 힘들죠? 많은 분들이 대소변 치우는 걸 연상하죠. 아닙니다. 대소변 치우는 건 예컨대 패드를 채워주거나 요관을 꽂아주거나 아니면 관장을 해주거나 하루 두세 번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어려운 의학적인 처치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욕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완벽하게 체중 그대로 눌리고 2시간 지나면 괴사가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욕창이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군가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적어도 2시간 간격으로 환자를 뒤집어주고 팔다리, 어깨, 엉덩이를 충분히 주물러줘야 한다는 것. 이걸 게을리하면 바닥에 닿는 부위에 나중에는 주먹만한 고름주머니가 뻥뻥 뚫립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잔인한지 모릅니다. 여기 이 사진처럼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죠. 이게 욕창이고, 여러분, 이 사진이 중풍 환자의 본질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두 분이죠. 지난 2009년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른쪽에 여운계 씨, 2002년도에 콩파담을 진단받고 이게 폐로 전이돼서 숨지니까 7년 동안 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구경하고 싶은 거 다 보고 본인의 인생을 제대로 정리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가수 한 분이 말귀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짜다 이렇게 비난을 했잖아요.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암은 원래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중풍이나 심장병은 어떻죠? 김은기 씨 기억나시나요? 자, 이분 2004년도에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다 무대에서 갑자기 쓰러집니다. 뇌혈관이 터져서 중풍입니다. 5년 동안 일산의 자택에 갇혀 있다 돌아가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똑같은 과정입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표정도 짓지 못하고. 그런데 가족들이 뭐라고 물어보면 다 말귀를 알아듣고요, 이 눈을 통해서 yes, no 응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호자나 가족들이
이 입이나 꽂혀있던 튜브를 뽑을 수가 있습니까? 죽어도 못 뽑죠. 왜? 지금 말이 통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리고 마냥 누워 계시는 거죠. 환자, 가족 얼마나 서로 힘들까요? 심장병도 기억나시죠? 옛날에 프로야구 선수 임수혁 씨 심장병으로 야구장에서 쓰러지죠. 그분은 무려 9년 동안 그렇게 누워있다 돌아가시는 겁니다. 실제로 죽고 살 정도로 심하게 온 분들은 환자들이 지금 이 순간 어디에 계시죠? 어느 병원 중환자실이죠? 아니면 어느 집 골방에 누워 계시죠? 우리 보통 사람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에서 1년에 6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병으로 돌아가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병이 뭐라고요? 여러분, 혈관 질환이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표정들이 너무 심각해요.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혈관은 이렇게 맑고 깨끗했는데 여러분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기름진 음식 많이 먹고 운동 안 하면 이런 기름이 몇십 년 동안 쌓여가다가 어느 날 터지거나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물리학 법칙 하나 기억해 두세요. 혈류는 직경이 4제곱에 비례합니다. 단면도죠? 찌꺼기가 절반 이상 꽉 차 있죠? 직경은 2분의 1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좁아져 있는 혈관 속을 지나가는 혈액의 양은 원래 혈관일 때에 비해서 직경은 2분의 1이지만 혈류량은 2분의 1의 4제곱. 그러니까 무려 16분의 1로 대폭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 법칙이 주는 교훈이 뭐죠? 가능하면 여러분의 혈관이 맑고 깨끗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노란 찌꺼기가 껴있다는 얘기는 훨씬 더 증폭되게 혈류량을 방해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 혈관을 맑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무서운 중풍과 심장병을 막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방법 한 가지가 뭐죠? 네, 여러분, 정답은 운동입니다. 중요한 건 먹는 게 아닙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해야만 혈관을 망치는 3가지 주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떨어뜨리기 때문이죠. 운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혈관입니다. 아침에 아스팔트 길을 조깅합니다. 밀폐된 헬스클럽 러닝머신을 열심히 뜁니다. 뭐라고 비난하죠? 저 사람 미쳤나 보다. 공기도 안 좋은데 운동하다니. 그런 얘기 하시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운동의 목적이 뭐라고요? 맑은 공기를 마셔서 폐를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공기가 좀 나빠도 그 사람이 운동을 열심히 하면 혈관이 맑고 깨끗해지고 오늘 말씀드린 비극적인 중풍이나 심장병을 예방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여러분,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마시고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운동의 원칙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장시간 저강도 방식으로 하십시오. 그게 혈관에 좋습니다. 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하는 운동이 좋습니다. 장시간이란 말은 30분 이상을 말합니다. 15분 세게 달았다 그만두는 것보다 시작하면 적어도 30분 이상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걸으십시오. 가장 보편타당하게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운동입니다. 만보계를 차시고 매일 8,000보를 걸으시면 됩니다. 만보를 걸으면 더 좋지만 여러분이 8,000보를 매일 걸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이 드신 3끼 하루 식사 칼로리, 혈관 안의 찌꺼기를 태울 수 있는 최소한의 운동량입니다. 매일 8,000보 틈나는 대로 열심히 걸으셔서 비극적인 중풍이나 심장병, 여러분 혈관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잘 들으셨나요?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혈관 질환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이 필요하다고 홍해걸 박사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조금 의문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1강에서는 달리기를 통해서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했죠. 그거는 빨리도 뛰었다가 천천히도 뛰었다가 하는 방법인데,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한 건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고 내가 혈관이라든지 뇌의 건강을 목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선생님이 말한 대로 걷거나 아주 가볍게 조깅하는 수준으로 한 30분 정도 하면 되는데,
일부 이제 뭐 축구를 잘하고 싶다거나 뭐 농구를 잘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정말 체육으로 뭐 최대 입시를 가겠다거나 뭐 이거는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체력을 증진으로 목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했던 그런 방법도 병행해서 체력을 증진시키는 거고요. 자, 오늘 말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해지고 또 뭐 여러 가지 혈관이 좋아지고 또 뇌에도 활성화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한 바람으로 하는 운동은 지금 말한 대로 저강도로 가볍게 뛰는 운동을 말합니다. 자, 방금 전에 했던 동영상을 좀 정리를 한번 할게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실시해서 혈관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한다면 어떤 걸 예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중풍, 심장병. 그러니까 중풍이 뭐예요? 이쪽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어디가 마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혈관이 이게 터지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심장병도 예방할 수 있고요. 혈관을 망치는 주범, 볼까요? 혈관을 망치는 주범 여기도 나왔습니다. 혈압이 높아지고요. 혈당, 당이 높아지고요. 콜레스테롤, 이 수치가 높아지면 성인병을 걸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를 동시에 낮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의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병은 어떤 병이라고 했어요? 혈관 질환이다. 왜? 그러니까 암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죽는 날이나 그 죽을 때를 알고 미리 준비할 수 있지만 이 혈관 질환은 언제 갑자기 찾아올지 모르고 발생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가족들 또 특히 부모님들 만약에 운동 안 하시는 부모님이 있으면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체육 수업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혈관을 맑고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뭐 심한 운동 아니어도 조깅을 해야 돼요, 아빠. 조깅을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 뭐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뭐 형이나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게 됐으니까 같이 운동해요 하면서 가족들이 운동을 함께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혈관을 맑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알려주려고 오늘 수업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과제 안내하겠습니다. 자, 손 씻기 예절, 뭐, 당연히 실천해야 되고요. 또 매일 30분 이상 운동, 예, 걷기 좋습니다. 그리고 줄넘기, 플랭크, 이거는 수행평가에 들어가니까, 바로 선생님 테스트 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온라인 기간 또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료 실천은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그 세바시에 홍해걸 박사 치시면 나옵니다. 예, 참고하세요. 자, 이상으로 6월 첫째 주 2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출석이죠. 출석 수업 때 또 우리 수행평가 또 체육 수업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